사람 살려. 누가 좀 어떻게 해봐요. 새벽 5시 30분. 일본의 도쿄 시노쿠보역에서 한 명의 술 취한 일본인 여대생이 선로로 추락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역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승강장에 있는 사람 그 누구도 단 한 명의 일본인도 선로로 뛰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차 소리가 점점 가깝게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한 명의 한국인이 주저없이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내리는 소리와 함께 그의 이름이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신영구. 평소 일본인들에게 온갖 모욕과 차별을 당했던 그 청년이었습니다. 왜 그는 자신을 모욕했던 사람들을 목숨 걸고 구했을까요? 오늘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자분께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영구는 평범한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살며 롯데월드에서 5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신영구의 어머니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형구야, 아침 먹고 가거라. 신영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 일본 유학을 가고 싶어요. 아버지, 어머니 모두 놀랐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진중하게 물었습니다. 유학? 갑자기 왜? 레저 스포츠 산업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일본이 그 분야에선 앞서 있잖아요.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듯이 말했습니다. 일본이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까?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 성실하게 살면 어디서든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열심히 배워서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신영구의 말에서 강한 결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신영구가 마음먹으면 한다는 걸 부모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영구는 오랜 시간 부모님을 설득했습니다. 아버지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구야, 명심해라. 어디를 가든 우리 한국인의 자존심은 잃지 마라. 그렇게 일본행이 확정됐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 어머니가 신영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형구야, 남을 돕는 건 당연한 거다.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 외면하지 말고. 네, 어머니. 명심할게요. 그의 9월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영구는 도쿄 아카몬카이 일본어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일본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서툴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해야 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니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너무 의욕만 앞섰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계산기 소리와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어느 밤이었습니다. 잠시 한가한 틈을 타 일본어 공부를 했습니다. 일본인 손님 2명이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공부에 빠져 있느라 손님이 앞에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한글로 된 신영구의 일본어 길라잡이 책을 보더니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이 알바 한국인이네. 이 새끼 손님이 왔으면 발딱 있나야지. 뭐 하는 거야? 신영구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계산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인 손님이 자신이 산 빵을 기분 나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초콜릿도 던졌습니다. 신영구는 무례한 손님을 보며 인상이 찌푸려졌습니다. 얘 인상 쓰는 거 봐. 니네 민족은 원래 꼬봉이야. 뭘 새삼스럽게 그래. 그러자 옆에 있는 여자가 말했습니다. 피해의식이 있어서 그래. 얘네는 피해의식만 있는 민족이잖아. 맞아. 항상 일본 탓만 하면서 왜 여기 와서 돈을 버는 거야? 버러지 같은 놈들. 계산을 마치고 나가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자
편의점 문이 닫혔습니다. 신영구가 열불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왜 저런 놈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대학생들과 마주칠 때마다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신영구가 옆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일본인 여대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인? 그 나라 사람들은 항상 역사 얘기만 하잖아. 일본인 남학생이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맞아. 매번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면서 여대생이 더욱 비아냥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쏟아부었는데 한국 발전을 위해 우리 일본이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기나 해? 그러게. 지배당할 만하니까 지배당한 거지. 힘이 없었으니까. 한국은 감사할 줄을 모르잖아. 우리가 근대화 시켜줬는데 오히려 원망이나 하고 열등감 때문에 그런 거야. 자기들은 못하니까 우리 일본 탓만 하는 거지. 여대생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한심해. 언제까지 과거에만 매달려 있을 건지.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무시해. 상대할 가치도 없어. 어차피 우리보다 미개한 민족이잖아.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져 가는 가운데 신영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모욕만 당해야 할까? 신영구는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참자. 공부하러 온 거니까. 언젠가는 실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다음해 5월 21일 새벽 5시 반. 신영구는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오줌이 마렵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신오쿠보역에 신영구가 화장실에 가려고 전동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신오쿠보역 플랫폼은 출근하는 사람과 취객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볼일을 마치고 나와 다시 기차를 타려고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한국에서 가져온 한글로 된 일본어 공부책을 들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일본인 무리 중 남성 2명이 신영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본인 나카무라가 신영구의 책을 보며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인이네. 나카무라의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 여기서 뭐해? 빠가야로. 나카무라가 신영구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겁쟁이 조센징, 지지리 궁상 고집불통. 나카무라의 친구가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놈들은 원래 약해 빠졌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빌부터 산 거잖아. 신영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짜증났습니다. 정말 이럴 때면 그들을 모조리 죽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계속 조롱했습니다. 뭐야? 이거 봐. 대꾸도 못하잖아. 무서워서. 역시 조센징은 겁쟁이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떨어졌어. 선로의 사람이. 사람들의 소리가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영구가 급히 돌아보니 술에 취한 일본인 여대생이 선로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 자신을 모욕했던 일본인들 중 한 명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나카무라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미카, 미카. 플랫폼 위의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위험해. 기차가 들어온다.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가 좀 도와줘. 영무원은 어디 있어? 기차가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로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일본인들이 망설이기만 했습니다.
기차의 라이트와 경적 소리가 공포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신영구는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다. 나를 항상 모욕했던 사람들과 같은 일본인 아닌가.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남을 돕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일본인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이수연 선배의 이야기였습니다. 생명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야. 기차 경적 소리가 괴기스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영구는 선로 가장자리에 서서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두 개의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저 사람을 구해야 해? 원수 같은 일본 놈들 아닌가. 동시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건 사람이야.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야. 플랫폼 위에 일본인들이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좀 어떻게 해봐. 위험해서 못 내려가겠어. 누가 좀 도와줘요. 기차는 빠른 속도로 매우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영구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이수연 선배가 일본인을 구하려다 돌아가셨어. 그분도 분명히 이런 갈등을 했을 거야. 하지만 결국 뛰어드셨지. 선로 위의 여학생이 기차 불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진 채였습니다. 신영구가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움보다 큰 건 생명이야. 바로 그 순간 신영구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이수연 선배, 저도 할 수 있어요. 미움보다 생명이 더 소중해요. 신영구가 주저하지 않고 선로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는 소리에 플랫폼의 사람들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누가 뛰어들었어? 한국인이야. 방금 전 그 한국인. 위험해. 모욕했던 나카무라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방금 전에 욕한 저 한국인이? 신영구는 선로 위에서 정신을 잃은 여학생에게 달려갔습니다. 정신 차려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여학생은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기차 불빛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신영구가 필사적으로 여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일어나요. 위험해요. 플랫폼 위의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빨리, 기차가 온다. 시간이 없어. 나카무라가 절규하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구해주세요. 신영구는 여학생을 들었습니다. 축 늘어진 여학생의 몸은 생각보다 무거웠고 제어가 안 됐습니다. 거기에 플랫폼은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역부족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기차가 더욱 가까이 왔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두 사람 모두 기차에 깔릴 상황이었습니다. 신영구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힘이 부족해. 누군가 내려와서 도와주길 바랬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차가 가까워질수록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신영구가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 여성을 들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받아요. 어서 가까이 와서 받아요. 그제서야 몇 사람이 급히 달려와 여학생을 같이 끌어올렸습니다. 여학생은 올라왔어. 기차의 경적 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이제 당신도 빨리. 하지만 신영구가 올라올 시간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너무 가깝게 있었습니다. 기차의 헤드라이트는 태양을 삼킨 것 같았고 경적 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신영구가 마지막 순간 있는 힘을 다해 몸을 날렸습니다.
신영구의 신발이 기차에 치여 날아갔습니다. 모든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신영구가 승강장 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차가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승강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춘 듯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곧 뜨거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았다. 기적이야. 영웅이다.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은 방금 전 신영구를 모욕했던 나카무라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신영구 앞에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모욕했는데. 나카무라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빠가야로라고 했습니다. 겁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제 여자친구를 구해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나카무라의 친구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을 모욕했다니. 일본인들이 신영구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신영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구조된 여학생 미카는 여전히 정신을 잃고 있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119에 신고했어요. 곧 구급차가 와요. 모욕했던 나카무라가 신영구의 손을 잡으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미카가 죽었을 거예요. 신영구는 아직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일본인들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굴욕까지 당하셨는데도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영구는 말없이 조용히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이 모든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신영구의 집 앞에 일본 기자들이 지하철 영웅을 촬영하기 위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기자가 신영구에게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뛰어드셨습니까? 신영구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마음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위험에 빠졌으니까 당연히 도와야죠. 하지만 당시에 일본인들이 당신을 모욕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구하신 이유가 있나요? 신영구의 얼굴에 잠시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모욕을 당했죠. 하지만 그런 것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죠. 누구든 위험에 처하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가 더 깊이 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마음가짐이신데 혹시 원망스럽지는 않으셨나요? 원망스러웠죠. 제가 왜 일본에 와서 이런 푸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매일같이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때도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어머니가 말씀하신 게 떠올랐어요. 남을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혹시 5년 전 이곳에서 순직하신 이수연 씨를 아시나요? 신영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이 다니셨던 일본어학교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생각나셨나요? 신영구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수연 선배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마치 운명처럼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그 역에 내렸거든요. 이수연 선배님이 저를 그리로 이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기자들이 더 질문하려 했지만 신영구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일본의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제2의 의인, 한국 청년이 또 일본인을 구했다. 신영구 씨는 이수연 씨와 같은 학교 출신으로 5년 만에
다시 한번 한국인이 일본인의 생명을 구한 것이다. 마이니치 신문에서도 보도했습니다. 겸손한 영웅, 신영구. 그는 구조 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았으며 담담하게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일본 인터넷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네티즌 A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부끄럽다. 일본인들은 다 뭐하고 있었냐? 왜 아무도 뛰어들지 않은 것이냐? 일본 네티즌 B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한국인에 대해 편견을 가졌던 내가 정말 창피하다. 이런 분들이 진짜 영웅이지. 하지만 일부에서는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일본 암흑의 네티즌이 비아냥거리며 썼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 일로 또 자랑하겠네. 영웅 행세하려고 일부러 한 것 같아. 하지만 이런 댓글에는 더 많은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네티즌 D가 화를 내며 썼습니다. 정신 차려. 생명을 구한 사람에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못한 일을 해준 건데.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반성해야 합니다. 왜 일본인 중에는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한국에서도 이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인터넷에도 응원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에서 차별받으면서도 일본인을 구한 신영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영구 씨의 선한 행동에 대해 자신의 가족 마냥 기뻐하고 함께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신영구에게 한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영구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구야,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어머니, 괜찮아요.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긴. 다행이야. 신영구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 가르침 덕분이에요. 구조된 여대생은 병원에서 하루 만에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의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고 기억상실 증상도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학생의 아버지가 병실에서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미카야,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한국인 분이 구해주셨단다. 여학생 미카가 멍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인? 기억이 안 나요, 아버지. 괜찮다. 기억 안 나도 돼. 중요한 건 네가 살아있다는 거야. 여학생의 아버지는 언론을 통해 신영구를 찾았습니다. 며칠 후 그는 신영구를 직접 만났습니다. 여학생의 아버지가 깊숙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딸은 죽었을 겁니다. 신영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고개 드세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뇨. 당시 거기 있던 수많은 일본인은 하지 못한 일이에요. 여학생의 아버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미카에게도 이야기해줬습니다. 한국인이 목숨을 걸고 구해줬다고. 신영구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따님이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그래도 보상을 해드려야 제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니 괜찮습니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더욱 감동했습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을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신영구는 서울에서 레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바이어를 만나기 위해 일본행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와 일본에서 사업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영구의 영웅적인 행동을 잘 알고 있었고
언제나 그를 존경했습니다. 사업도 점점 성장하고 있었고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문득 신오쿠보역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신오쿠보역에 들렸습니다. 그곳은 과거와 달리 사람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유명해진 역이어서 관광객들에게는 인류애를 느낄 수 있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신영구가 플랫폼을 걸어가다 일본 젊은이들과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순간 죄송하다는 한국말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일본 청년이 신영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눈가를 어디에 달고 다니는 거야? 그러자 다른 일본 청년이 말리며 얘기했습니다. 야, 쟤 한국인이야. 건들지 마. 한국 애들 승질 더러워. 쟤네 집요하잖아. 야, 왜 남의 나라에서 어슬렁거리는 거야? 꺼져. 재수 없는 한국이나. 그러고는 더럽다는 듯이 신영구의 발 앞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의 옆에서는 손자와 손을 잡고 있는 한 일본인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 류타는 벽에 붙어 있는 이수연과 신영구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류타야, 저분들을 봐라. 어린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분들이 누구예요? 벽에는 이수연의 사진과 추모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들이야. 이분들이 아니었다면 일본인 2명이, 아니 일본인 전체가 부끄러움만 남았을 거다. 일본인 할아버지는 시끄럽게 한국인을 욕하는 청년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안경을 벗고 신영구를 바라봤습니다. 신영구의 얼굴과 벽에 붙어 있는 사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눈앞에 신영구가 실물로 존재하고 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영구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이 저 사진에 있는 신영구 씨인가요? 그 순간 승강장에 있는 사람들이 신영구를 모두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보듯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영구다. 신영구다. 사람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영웅을 눈앞에서 맞이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영구에게 욕을 하던 일본 청년들이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관광객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본 청년들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자네들 감히 이분이 누구라고 모욕을 하는가? 벌써 잊었는가?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를,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를 구해낸 위대한 신영구 씨, 이수연 씨를 최소한 이 역에서만큼은 기억해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본 청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신오쿠보역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본인 청년들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민망하다는 듯이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린 손자 류타가 말했습니다. 사과해야죠. 일본 청년들은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성의 없는 사과였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나가려는 순간 다시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일본 청년이 사람들에게 발악하듯 소리쳤습니다. 비켜, 비키라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춤거렸습니다. 그때 190m가 넘는 장신의 일본 남자가 두 청년 앞에 섰습니다. 마치 거대한 성벽과 같았습니다. 온몸은 근육질이었고 몸무게는 150kg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남자가 나지막이 한마디 했습니다. 일본인 망신 그만 시키고 정중하게 사죄드려. 일본 청년들은 겁이 났습니다. 폭주하던 열차는 너무 쉽게 멈췄습니다.
바로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그제서야 기를 터주었습니다. 일본 청년들은 꽁지 빠지게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신영구에게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이런 일이 생겨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본인을 대표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본인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영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별일 아니었는걸요. 별일 아니라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사람다움을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료타야, 이분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국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야. 어린 손자가 신영구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신영구가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게 자라라, 료타야. 사람들은 신영구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본인들은 감사하다는 말을 연신 내뱉으며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영구는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촬영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사진을 찍었습니다. 신영구가 마지막으로 추모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수연 선배, 저도 선배처럼 살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역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인의 진짜 모습입니다. 미움받을 이유도 차별당할 이유도 없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생명을 구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람들. 2001년 1월 26일 오후 7시 15분 신오쿠보역에서 이수연 씨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만들어낸 기적. 2006년 5월 21일 새벽 5시 30분 신오쿠보역에서 신영구 씨가 만들어낸 기적.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한 마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이수연에서 신영구로, 그리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선한 영향력.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자랑스러워해야 할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잠시 시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 좋은 일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매번 정성스럽게 제작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